이재명 대표가 오늘 충북 민생 현장 방문을 했는데 역대급 인파가 몰렸습니다. 확실히 민주당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권의 입법권까지 넘겨주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과 두려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중도층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꽤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닥 민심은 부글부글 분노 그 자체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의대 증원 이슈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더니 호주로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다시 드러난 것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있어도 그렇게 두렵지도 않은가 봅니다. 심지어 도주대사를 두고 총선을 앞둔 여권 후보들까지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조정은 의원은 시기가 아쉽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관여된 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용을 더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주 대사의 출국,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합니다만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호주 대사를 그분으로 해야 될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총선을 앞두고 뻔하게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해도 수사 대상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사건이 클리어된 후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동훈은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역시 불리한 건 숨어버리고 당 입장으로 대신하더라고요. 상대당 욕은 그렇게 하던 사람이 참 비겁한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도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하는 수사에서 그 중간고리를 해외로 도피시킨다? 참 뻔뻔한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임명 철회 없다 입장을 밝히며 주도 이종섭에 호감 가지고 있고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 안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책임을 돌렸습니다. 공수처, 야당,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당국자도 알지 못한 출국 금지 사실이나 이 대사의 통화 내역 등 수사기밀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러갔다는 건데 공언 유착 아니냐며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닌 좌파 정치공작 기구임을 보여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허, 정치공작이라고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행 그리고 국격이 순식간에 박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알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국민의힘에서 계속 똥보를 차주고 있는데요. 친일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지명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우수한 일본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시작으로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친일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전 서구 국민의힘 조수연 후는 백성들이 조선의 지배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한 과거 SNS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친일이 진짜 프레임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친일 정당인 겁니까? 스스로가 친일 정당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공천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 더해 또 장해찬의 과거 발언이 터졌습니다. 난교 예찬 등 각종 논란에도 버티고 있는 장해찬 과거 SNS 글들이 시간차를 두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글은 문화회관에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그렇게들 욕하고 비웃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자.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만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고 적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한 글로 보이긴 하지만 서울 시민 비하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겠네요.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국민의 대표 자리를 맡겨도 될까요?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가며 마구잡이로 비난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남욕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국민의힘은 여기저기서 망언과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우택 의원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어제 뉴스타파와 충북인뉴스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녹취가 공개된 것입니다. 의원이 CCTV에 찍힌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후원금 계좌를 안내해줬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정우택 의원의 보좌진이 현금을 주면 좋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 차례 돈과 후원금을 요구하고 또 전달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 담겨있다 보니 오늘 국민의힘은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용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출신의 서승우 후보를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시스템 공천 맞습니까? 그냥 마구잡이식 공천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때 인사검증도 똑바로 못하더니 그냥 큰 소리만 치면 다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매우 잘 정리해준 영상이 있어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한동훈 띄우기를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터져 나오니까 네. 한동훈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5호선의 정우택 의원.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잠깐 좀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자, 바로 이분인데요. 네.
자, 정우택 의원이 현재 5선 의원입니다. 네. 5선 의원. 이제 6선에 도전한 거야. 근데 청주시 상당구에 공천이 됐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 선거철이 되니까 선거철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보좌관을 시켜. 이거 완전 영화입니다. 네. 보좌관을 시켜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하라고 회유를 하고 실제로 카페 주인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우택 입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일이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정우택이 이제 국민 앞에 서서 정치 공작도 운운합니다. 여기에서. 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영화 같은데요. 한 장면 한 장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정우택 의원 측에서 불법한 돈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돌려보냈다. 나 멋진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상을 봤더니 정우택 측에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뭐 후원금도 좀 필요하니까 네네네네. 내가 하여튼 사진 찍어 보낼 테니까 네네네네. 100단위로 해서 네네. 여기서 성의 표시를 하고 네네네. 그렇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보내줄게. 네네네. 그렇게 하고 네가 아까 얘기한 그거는 네. 사실은 이제 의원님 제일 필요한 건 이 현금이죠. 네,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의정활동 하려면 필요한 게 많은 거. 아, 그런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위에가 보좌관, 네, 맞습니다. 밑에가 이제 카페 사장. 아, 마지막에 들었지 깜짝 놀랄 이야기다. 현금. 와, 거절한 게 아니라 아예 현금이라고 현금이. 했네. 네. 현금. 현금.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네. 와.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돈 받는 CCTV 영상 공개됐잖아요. 공개됐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카페 사장 부인에게 보좌관이 연락을 해서 회유를 합니다. 네. 그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기자라고, 기자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제가 전화를 할게요. 그러면 전화를 걸려가면은 그 대표하고 대화를 나눠라. 거기서 그 뉴스에서 나왔던 것은 다 그건 거짓이고, 돈봉투 준 거 돌려받고, 후원금 계좌로 넣었다. 그게 다다. 그리고 밥 먹고, 소고기 먹고, 저기 버섯 먹고, 그건 맞다. 자, 진짜 뭔가 영화 같지. 아, 우리 진짜 흔히 재밌겠는데. 너무 많이 봤던 영화지. 네. 자, 우리 영화에서 이 다음에는 얼큰한 차림으로 후보가 등장해서 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청렴하고. 세상에 가장 청렴하고 네. 나를 공격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하지. 그렇죠. 어? 나 영화 봤어요, 그거. 그지? 네. 그 장면. 이제 이 사람 이 땅에서 해결된 거야. 네. 실제로 이제 저렇게 인터뷰하고 보도까지 됐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등장해.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불법 정치 자금에 제가 단호히 거절했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줬고 또 적법하게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 처리했다는 그런 팩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 두 번째는 허위사실 왜곡, 세 번째는 이걸 악용한 나쁜 정치인들의 정치 공세. 저는 이 두 가지로 규정을 짓고 아, 이거 진짜. 영화네, 영화. 진짜 완전 완전 전형적인 영화죠. 영화잖아. 네, 전형적인 그대로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네. 여러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야. 확인을 다 했대 일일이. 어. 다 확인을 해봤더니 객관성이 부족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객관성이 부족하다? 결정을 내려버려. 어. 다음 이슈 또 다뤄보겠습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계론이 나오는지. 네.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에 공천이 됩니다. 네. 자, 자랑스러운 얼굴. 네. 조수연 검사 출신이야. 검사. 조수연. 태극기 딱 딱 바꿨네요. 이렇게 받고 한국을 사랑한다 이런 표정이죠. 네. 자, 이 조수연 후보가 네. 2018년 8월에 자신의 SNS에 17년. 2017년 네. 이따위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올리냐? 자, 그대로 올린 글,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네. 이 글을- 자막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야, 자, 이 그리고요. 글을 올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주 4.3 관련된 발언. 아니야, 그것도 있잖아. 그 밑에 또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음.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다. 자.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걸 먹은 고양이. 다시 말해, 야, 일본을 탓한다고 이 안이 되겠냐? 이 답답한 놈들, 거 참. 와, 이거 심한데. 야, 이거 진짜 너무, 와, 이거 한국 사람인데, 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근데 심지어 여당의 국회의원 아, 공천이 됐어. 한국 사람이야. 전 이런 반국가 세력이 와. 백주 대낮에 공직을 차지한다는 건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